네,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인보우는 이번에 언어 다양성으로 보는 문화적 다양성을 발표를 맡은 윤수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공예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조가 이번 학기를 시작할 때쯤에 발표했던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는 유네스코 보고서의 내용 중에 언어 부분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 팀원들의 특성을 살린 몽골과 중국의 속담 언어는 저희가 문화가 많이 녹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담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저희 중에 제주 출신 친구가 있는데 제주도 방언이 우리나라 방언 중에 가장 특색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색 있는 우리 제주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유네스코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 안에 따르면 언어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닌 경험과 직접, 문화적 환경의 타자와의 대면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 체계와 사회적 규범 등을 담고 있으며 집단적이고 개별적인 소속감을 전달하는 매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그 자체로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사회의 집단들이 물리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안에는 그 사회의 문화적 경험의 구조 자체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어 안에는 그 사회의 문화나 역사 또한 담겨 있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소속감을 넘어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언어에 대해서 알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작업이 세계화의 시대인 오늘날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다 언어 사용과 번역 등을 통한 문화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언어가 가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언어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알게 해주는 것이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다는 특징을 좀 살려서 이번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는 만큼 몽골과 중국의 언어와 그에 담긴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고자 두 나라의 속담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몽골의 속담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몽골은 유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말이 생활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자 때로는 신성시되는 동물이기도 한데 이렇다 보니까 속담 안에도 말이 들어간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속담은 이건데요. 제가 음성을 들어보고 좀 따라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전 절대 불가능한 발음이라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절대 못 따라할 것 같죠. 저희 조리승호 씨가 녹음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여기 써져 있듯 어미 말이 알록달록하면 그 망아지도 알록달록한 무늬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좀 의역을 해보자면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므로 행동을 조심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 아니면 어른의 거울이다. 이런 말들과 있는 통통하는 말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약간 망아지와 말에 비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재미있게 느껴져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또 말이 들어간 속담 중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것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건데요. 이건 여기에 적혀있듯이 좋은 사람이 좋은 말에게는 지인이 여럿이고 좋은 사람은 친구가 여럿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럿이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것도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제가 들어봤던 말 중에서 이것도 놓친 말은 다시 잡을 수 있지만 한 번 놓친 말은 주워 담기 힘들다. 밑에 건 저희도 비슷한 속담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과 비교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말이 이 몽골의 문화 속에는 많이 녹아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처럼
이 말도 발음이 다 똑같아? 서운한 말하고? 그래? 네. 신기하네. 저희도 굉장히 같이 회의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보면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속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속담은 이건데 중국어 또한 제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합에서 요걸 해주셨어요. 害人之心不可有，防人之心不可无。 이것은 오령이. 네, 오령 씨가 저희가 녹음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지적을 해보면 남을 해쳐서는 안 되지만 남을 경계하는 의심을 절대 버리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조금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요. 有钱能使鬼推磨。 네, 이거는 돈이 있으면 귀신에게 맷돌질을 시킬 수도 있다는 뜻으로 중국인들이 이제 저희 중국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셈을 밟고 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반영된 돈을 중요시하는 속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 녹음을 한 건 아닌데 보여드리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첫 번째 보시면 돈이 있으면 30에서 어르신이 되겠지만 돈이 없으면 80에도 수레를 밀며 뛰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의 중요성으로 돈이 굉장히 소중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건으로 의미하는 그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중국 속담 중에 마지막 속담인데요. 有缘千里来相会，无缘对面不相逢。 중국은 불교를 정말 많이 믿고 있다고 해서 불교의 영향으로 인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뜻은 그게 잘 반영된 속담인데요. 뜻은 여기 적혀있는 대로 사람 간의 만남에 인연이 있으면 천리길을 달려와서 만날 것이고 인연이 없으면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고 상대방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제주 방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해요. 우리나라는 표준어로 지정된 일명 서울말이라고 하는 언어 이외에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등 지역별로 다양한 방언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중 단연 돋보이고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제주의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영상으로 제주의 방언을 좀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돈을 아껴주는 점심, 시간을 절약해주는 점심. 제가 무슨 말 갑자기. 아시아, 화장 똘똘한 안 나오고 되게 어쩌는 거야? 잘 났다. 왜 진짜? 무수가 뭐라는 짓 못 알아들었구나. 야, 니 이리 와. 뭉크지마, 혼자 와게! 저 혼자 뭐라 안 했잖아! 정말이죠! 야이, 무식이 뭐라는 진짜 그렇구나. 야이, 아까 말해. 뭐 했나? 똘똘한 안 나온 게 독방 봐도 야이 있다? 너 그쪽으로 가면 군사가 다 힘들어. 죽긴 했나? 맞지 했나? 너무 똑바로 불라. 모두가 죽겠습니다! 불러오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투리가 내게 엄청난 일을 달고 있는 것 같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도 잘 못 알아듣겠다는 함정이 있는데요. 이렇듯 제주도는 약간 저희 한국 내에서도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서 제주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어렵고 저희가 쉽게 접할 수도 없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뭐 한 부분이 나와 있지만 다른 사투리 방언들에 비해서 너무 접하기가 어렵다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저희도 이제 유랑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층의 제주 청년들조차도 노인들이 쓰는 방언을 전부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방언은 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제주도민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도민들에게도 젊은 층에게는 제주 방언이 어색한 이유로는 저희가 찾아본 논문 중에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방언보존정책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 따르면 조금 표준어로만 강요된 교육으로 인해서 제주 방언이
모국어에서 제2의 언어로 좀 밀려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조상 대대로 대가족화로 살고 있어가지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게 사투리가 대물림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대물림 현상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투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좀 다소 끊겼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요, 표준어라는 게 단지 이제 정의로만 따져본다면 수도의 언어를 지정한 것일 뿐이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다른 방언들에 비해서 딱히 우월성을 지닌 것도 아닌데 왜 표준어를 배우기 위해서 방언을 읽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저희가 좀 의문을 가졌었어요. 또 보면 제주 방언은 또 중세 국어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어서 사실은 다른 여타 문어제들처럼 국부급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해서 제주 방언을 좀 국부급 문화재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에 따른 보존할 계획을 조금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계획 중에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으로 보자면 제주도민들에게만이라도 생활 언어로서 제주 방언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언어에 초점을 맞춰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인식을 하고 언어 자체의 역동성과 정체성이 그 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음을 좀 되짚어보았고요. 또 이러한 문화로서의 언어의 다양함을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저희도 친구들이 직접 이렇게 몽골과 중국의 숙당을 소개해보았고 제주 사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들은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지적한 다언어 사용을 통한 문화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발표를 준비하는 짧은 시간이었고 또 언어의 다양성의 극히 일부분만을 살펴보았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는 언어가 이제 충분한 문화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단순히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게 되고 보다 빠르게 그 문화에 스며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외국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언어를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에는 이제 국가의 수의 100 이상에 달하는 언어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한때 유럽에서는 이 언어적 다양성이 정치적 통합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조금 언어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운동이 잠시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언어가 단순한 글자나 말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이 담겨있는 문화라고 인식하면서부터 유럽은 2001년 12월에 유럽 언어의 날을 지정했다고 해요. 이 날은 다른 언어 및 다른 문화 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언어 학습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좀 알리고 언어의 범위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미래 교육 교육을 시행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는 이제 좀 다양한 언어를 받아들이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공존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펼쳐질 다원주의 사회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언어 습득과 자국어 유지를 조금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함으로 인해서 언어 문화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학습을 해나가도록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저희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